아, 거기 말고. 정수리 말이야, 눈 없나? 장교 임명할 때 시력 검사 안 했어?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방 안의 그 어떤 군 장비보다도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하설 중위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오른손에는 의료용 소독솜으로 방금 닦아낸 은색 족집게가, 왼손에는 마테림 대령의 머리카락 몇 올이 위태롭게 붙어있는 작은 휴지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곳은 강원도 화천 칠성부대 포병 연대장실. 창밖으로는 8호호의 물안개가 걷히며 늦가을의 민둥산이 그 삭막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하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야에는 오직 거대한 참나무 책상 뒤 가죽 의자에 파묻히듯 기댄 마테림 대령의 번들거리는 정수리만이 존재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됐어.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하중이. 마테림은 서류를 넘기던 손을 멈추고 책상 위 탁상 거울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자네 육사 나왔지? 네. 그렇습니다. 육사 나온 머리로 고작 이 새치 하나 제대로 못 찾아? 응? 이 흰 머리카락. 이거 말이야. 이게 내 머리에 하나라도 박혀 있으면 내 위신이 서질 않아. 연대장 위신이 무너지면 부대 기강이 무너지는 거야. 자네가 지금 부대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 알아들어? 터무니없는 논리의 비약이었지만 하설은 그저 굳은 얼굴로 대답할 뿐이었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말이 쉽지. 마테림은 거울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그는 하설에게 머리를 맡긴 채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마치 최고급 미용실에서 관리를 받는 회장처럼. 왼쪽 귀 뒤쪽이 근질근질해. 거기야. 거기저기 숨어 있어. 하설은 모욕감으로 굳어진 손을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족집게 끝이 그의 두피에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전투복을 입고 육군 대령의 새치라는 적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 부조리한 임무는 2달 전 하설이 전방 소대장에서 본부 중대 행정장교로 발령받아 오면서 시작되었다. 마테림은 유독 젊은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처음에는 행정장교의 기본은 꼼꼼함이라며 결제 서류의 오탈자를 트집 잡았다. 그 다음은 군인의 자세라며 전투와 광택을 지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본색을 드러냈다. 하중이는 눈썰미가 좋구만. 내 방에 있는 먼지도 다 찾아내겠어. 어디 내 머리에 있는 불순 분자도 좀 찾아내보게.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다. 하설뿐만이 아니었다. 통신소대장은 그의 관사 텃밭을 가꿔야 했고 정훈 장교는 그의 자녀 자기소개서를 대필했다. 그리고 그 모든 임무의 끝에는 언제나 달콤하지만 독이 든 사탕이 매달려 있었다. 쪽. 금속이 머리카락을 잡아채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아, 아파. 마테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설은 깜짝 놀라 족집게를 든 손을 허공에 멈췄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머리채를 뽑아? 자네 나한테 불만 있어? 죄송합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서. 핑계는 살살하라고 살살. 여자들은 원래 손이 섬세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자네들 쓴 거 아니었어? 근데 이건 뭐 야전삽으로 참호 파는 것 마냥 무식하게 힘만 줘? 그의 입에서 여자들은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하설의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었다.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자네 이번에 소령 진급 심사 1차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다. 마테림은 감았던 눈을 뜨고 의자를 돌려 하설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작고 음흉한 눈이 하설의 굳은 얼굴을 아래 위로 훑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연대장이야. 자네 인사고과에 내 도장이 찍혀. 알아? 알고 있습니다. 알면 정성을 들여야지. 정성을. 응?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작은 사탕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사탕을 입안에서 굴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다. 이 새치 뽑는 것도 말이야. 다 자네 업무 평가의 일환이야. 이 하찮아 보이는 새치 하나를 뽑는데도 그 사람의 태도와 정성이 다 드러나거든. 그는 하설의 손에 들린 휴지 조각을 힐끔 보았다. 겨우 네 올 뽑았나? 쯧쯧. 한중이는 지난주에 열올은 뽑아갔는데. 이러니 한중이는 이번에 상 받고 하중이는 맨날 그 자리인 거야. 경쟁을 붙이고 모욕감을 주고 그것을 진급과 교묘하게 연결하는 것. 그것이 마태림이 이 작은 왕국을 통치하는 방식이었다. 하설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어린 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군인 연금과 더 높은 계급이 필요했다. 육군 사관학교에서 배운 명예와 조국 수호의 다짐은 이 지독한 현실 앞에서 새치 한 올보다 가벼워지고 있었다. 뭘 꾸물거려? 계속해. 아까 그 자리. 정수리. 아직도 안 뽑혔어. 거울 안 봐도 알아. 내 감이 그렇다고. 하설은 다시 숨을 참고 족집게를 들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사명감은 이 연대장실의 묵은 담배 냄새와 값싼 커피 향 속에 갇혀 질식해 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똑똑. 격렬한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결례였다. 작전과장인 박소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연대장님, 지금 막 사단에서. 박소령은 연대장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하설중이와 그녀의 손에 들린 족집게, 그리고 마 대령의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순간 말을 멈췄다. 그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마태림은 이 상황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툭툭 정리하며 헛기침을 했다. 박소령. 자네가 지금 어딜 그냥 들어와. 보고 책에 다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그게 지금. 박소령은 하설을 애써 외면하며 숨을 몰아쉬고 보고를 시작했다. 신임 부사단장님께서 지금 막 연대 정문을 통과하셨다고 합니다. 사단장님보다 먼저 우리 부대를 불시 순시하러 오셨습니다. 마태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뭐야? 부사단장? 새로 온다는 그 작자 말인가? 뜬금없이 여긴 왜? 그런데 연대장님. 박소령이 땀을 닦으며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신임 부사단장님께서 여자분이십니다. 서명주 준장이라고 합니다. 순간 연대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태림이 방금 입에 넣었던 사탕을 우두둑 하고 씹어 삼키는 소리가 났다. 하설의 손에 들려있던 족집게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렸다. 하설은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 떨어진 족집게 위로 자신의 구두코가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하설은 깨달았다. 이 지옥 같은 연대장실의 문을 연 것은 박소령이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금 막 칠성부대의 문을 연 것이었다. 쨍그랑. 차가운 금속이 강원도 화천의 혹독한 기후에도 끄떡없도록 시공된 두꺼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족집게가 떨어지며 내는 파열음은 방금 전 박소령이 내뱉은 서명주 준장이라는 이름과 함께 연대장실의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하설 중위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발치에 떨어진 족집게는 마치 전장에서 패배한 병사의 총기처럼 처참하게 나뒹굴었다. 마태림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방금까지 하설을 희롱하며 사탕을 우두둑 씹어대던 그 여유롭고 비열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작은 눈이 공포와 당혹감으로 경련했다. 여자? 준장이라고? 마태림이 박소령에게 되물었지만 박소령은 이미 넋이 나간 얼굴이었다. 지금 정문 통과하셔서 본관 로비로. 곧. 이런 미친. 박소령. 자네는 지금껏 뭘 했어? 이런 건 미리 보고했어야지. 마태림은 육중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 바람에 묵직한 가죽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끼익하는 불쾌한 마찰음을 냈다.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빗어 넘기고 흐트러진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정수리에는 하설이 미처 뽑지 못한 적들이 하얗게 서 있었지만 지금 그것을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하중이. 마태림이 하설에게 고함을 쳤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그거 안 치워? 당장 치우고 자네 사무실로 꺼져. 아니다. 그냥 여기서 꼼짝 말고 있어. 누가 물으면. 그냥. 행정 서류 결제받으러 왔다고 해.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에 갈라져 있었다. 왕국이 무너지기 직전 허둥대는 폭군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설은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여 바닥에 족집게와 전리품이 담긴 휴지를 주워들었다. 그때였다. 쾅! 문이 열렸다. 박소령이 황급히 열어젖힌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망설임 없이 거대한 힘으로 문을 밀어젖힌 것이었다. 연대장실의 무거운 참나무 문이 벽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그 문틈으로 화천의 찬바람보다 더 시린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모든 소리가 멎었다. 하설, 마태림, 박소령. 세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얼룩무늬 전투복은 그녀의 몸에 맞춘 듯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전투화는 진흙 하나 묻어있지 않고 말끔하게 빛났고 허리 벨트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그곳에는 방금 막 별 공장에서 찍어낸 듯 선명하고 차가운 은빛 별 하나가 박혀 있었다. 서명주 준장이었다. 그녀는 40줄에 갓 접어든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은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빈 노장의 것과 같았다. 날카롭고 깊고 상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안광이었다. 그녀는 방 안의 세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시선은 하설에게 찰나 머물렀다가 곧바로 이 방의 주인인 마태림에게 향했다. 마태림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꺾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연마한 강자에게 보이기 위한 가장 완벽한 경례 자세였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연대장 대령 마태림입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됐습니다. 서명주 준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마태림의 우렁찬 경례 구호를 단숨에 잘라버릴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마태림의 경례를 받는 둥마는 둥하며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거대한 참나무 책상 위를 스쳤다. 값비싼 원두커피 포장지, 서류 더미 그리고 방금 전 마태림이 하설을 비추는 데 썼던 탁상 거울. 서명주는 마태림을 지나쳐 방구석에서 유령처럼 서 있는 하설중이 앞에 섰다. 하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앞의 준장은 그녀가 육사 시절 사진으로만 보던 전설 속의 인물 같기도 했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환영 같기도 했다. 자네는 누군가? 서명주 준장이 물었다. 하설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훈련소 첫날 교관 앞에 섰을 때보다 더한 압박감이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본부중대 행정장교 중위 하설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오른손은 방금 전 족집게를 쥐었던 그 손은 굴욕감에 젖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명주의 시선이 하설에 떨리는 오른손으로 향했다. 하설은 황급히 손을 주먹 쥐어 전투복 바지 옆 재봉선에 붙였다. 행정장교라. 서명주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비웃는 것도 격려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듯한 건조한 미소였다. 연대장실에는 무슨 일로 왔지? 그것이 행정 서류 결제. 하설이 마태림이 시킨 대로 둘러대려는 순간이었다. 하중이. 서명주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다. 자네 손에 든 건 뭔가. 하설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왼손. 그곳에는 마태림의 흰 머리카락이 붙어 있는 구겨진 휴지 조각이 들려 있었다. 오른손 주먹 안에는 차가운 족집게의 감촉이 생생했다. 에이, 이것은, 서준장님, 그게 말입니다. 마태림이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끼어들었다. 그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중이가 아주 꼼꼼한 친구라서 말입니다. 제 방에 먼지가 많다고. 하하, 제가 결벽증이 좀 있어서 먼지 좀 닦아달라고 했습니다. 행정장교가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꼼꼼하고 세심하고. 그것은 너무나도 엉성하고 모욕적인 변명이었다. 먼지를 닦는데 족집게와 휴지 조각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서명주 준장은 마태림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대령. 예, 준장님. 먼지를 족집게로 줍나? 이 부대는 먼지를 손수건도 아니고 휴지에 모으나? 아니, 그게 내가 알기로 칠성부대는 단결 할 수 있습니다. 가 경내 구호인데 언제부터 단결 먼지 줍습니다. 로 바뀌었나?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박소령은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마태림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성에서 완벽한 무장해제를 당했다. 서명주는 더 이상 마태림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방에서 아주 퀴퀴한 냄새가 나는군. 담배 냄새, 값싼 커피 냄새, 그리고 그녀는 하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썩어 들어가는 냄새. 그녀는 하설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쳐 연대장실을 나갔다. 복도를 향해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렸다. 박소령. 10분 내로 연대여군 고충 처리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진급자 및 누락자 명단을 내 집무실로 가져오도록. 그리고 마 대령. 예. 연대장께서는 지금 당장 저 연병장 오물 처리장부터 점검하시는 게 좋겠군. 연대장실보다 그곳이 더 시급해 보이니까. 그리고 서명주가 복도에서 멈춰 서서 고개만 돌렸다. 연대장실은 환기 좀 시키시지. 창문 열고. 여기 있다간 나까지 오염되겠어. 서명주 준장의 전투화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연대장실에는 3사람만 남았다. 박소령은 가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도망치듯 사무실을 나갔다. 하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손에는 족집게와 휴지가 들린 채로. 분노와 공포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마태림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설을 돌아보았다. 내년 때문이야.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감히 나를 물먹여? 그는 하설에게 다가와 그녀가 쥔 족집게를 거칠게 빼앗아 책상에 내던졌다. 서명주, 그 미친년이 내 방패가 될 것 같아? 어림없지. 여긴 화천이야. 내가 누군지 잊었어? 내년 진급 서류 내 손에 있어. 내가 오늘 당장이라도 찢어버릴 수 있다고. 마태림은 탁상 거울을 집어들어 하설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내 꼴을 봐.
그년 앞에서 덜덜 떨면서 내 손에 쥔 게 뭔지도 말 못하는 년. 내가 그러고도 육사 나온 장교야? 넌 그냥 내 새치나 뽑는 년이야. 하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물과 굴욕감으로 얼룩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 당장! 마태림이 고함을 질렀다. 본부 중대 뒤편에 있는 무기고. 일과 시간 끝날 때까지 거기 틀어박혀서 재고 조사 다시 해. 먼지 하나까지 다 세어놔. 그게 내년이 할 일이야. 행정장교 나셨으니까. 그것은 명백한 보복이자 징벌이었다. 화천의 늦가을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낡은 무기고에서 먼지를 세라는 것은 사실상 고문과도 같았다. 하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경례도 없이 돌아서서 연대장실을 나왔다. 문을 닫는 순간 사무실 안에서 와장창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태림이 거울을 집어 던진 것이리라. 하설은 차가운 복도에 섰다. 서명주 준장이 말한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자신의 몸에서도 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그리고 그 아픔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기고를 향해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천의 바람은 자비가 없었다. 특히 해가 산 그림자 뒤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늦은 오후의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뼛속을 후벼 파는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하설 중위는 본부 중대 뒤편 부대에서도 가장 구석지고 음습한 곳에 자리한 제3무기고 앞에 섰다. 이곳은 칠성부대가 이 자리에 터를 잡은 이래로 사용되어 왔다는 그야말로 유물 같은 건물이었다. 붉은 벽돌은 곳곳이 깨져 시멘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고 굳게 닫힌 거대한 철문은 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 맞습니까? 하설과 함께 온 행정병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열쇠 꾸러미를 쥔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하설의 눈치를 살폈다. 열어. 하설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건조했다. 중위님 하지만 여긴 열라고 했다. 행정병은 겁에 질린 얼굴로 가장 크고 낡은 열쇠를 찾아 자물쇠에 꽂고 돌렸다. 끼익 하는 관절이 어긋나는 듯한 끔찍한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곰팡이와 먼지 그리고 오래된 금속 기름이 뒤섞인 냄새가 훅 끼쳐나왔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내부는 그야말로 어둠 그 자체였다. 조명. 스위치가 됐다. 나 혼자 한다. 너는 돌아가. 예. 하지만 연대장님께서 돌아가라고 했다. 이건 명령이다. 하설은 행정병의 손에서 손전등 하나만을 빼앗듯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행정병은 겁에 질린 얼굴로 하설을 잠시 바라보다가 단결 하고 작은 목소리로 외친 뒤 도망치듯 사라졌다. 쿵. 하설은 철문을 안에서 닫았다. 완벽한 어둠과 고요함. 오직 그녀가 켠 손전등 불빛만이 원을 그리며 어둠 속을 탐색했다. 내부는 상상 이상이었다. 높은 천장까지 닿을 듯한 선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군 장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괴짝과 빈 탄약 상자들이 굴러다녔다. 마태림은 이곳에 재고 조사를 하라고 했다. 먼지 하나까지 세어놓으라고. 헛웃음이 나왔다. 이것은 하룻밤은커녕 일개 중대가 일주일을 매달려도 끝낼 수 없는 양이었다. 하설은 손전등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빛이 위를 향하며 그녀의 얼굴에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녀는 낡은 탄약 상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서명주 준장의 등장은 마치 폭풍과도 같았다.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았다. 하지만 폭풍이 지나간 뒤 하설에게 남은 것은 더 차갑고 혹독한 현실뿐이었다. 내년 때문이야.
넌 그냥 내 새치나 뽑는 년이야. 마태림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굴욕감에 눈물이 차올랐다. 여기서 무너질 순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그녀는 육사 시절을 떠올렸다. 명예, 조국, 헌신. 그 숭고한 단어들은 차가운 무기고의 곰팡내 속에서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졌다. 아픈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학자금 대출. 현실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밖이 완전히 어두워졌는지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희미한 빛조차 사라졌다. 무기고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전투복만으로는 한기를 견딜 수 없었다. 그때였다. 똑, 똑. 철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하설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손전등을 집어들어 문을 비췄다. 누구야? 중위님. 저입니다. 본부 중대 오지은 하사입니다. 오지은 하사. 마태림의 관사 텃밭을 가꾼다는 갓 임관한 20살 남짓의 부사관이었다. 하설은 망설였다. 지금 누구를 만나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했다. 마태림의 눈과 귀가 어디에 있을지 몰랐다. 무슨 일이지? 식사. 걸으실 것 같아서. 이거라도. 문틈으로 작은 보온 도시락이 밀려 들어왔다. 하설은 잠시 망설이다가 굳게 닫힌 빗장을 풀고 문을 살짝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오하사가 두려움에 가득 찬 눈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 도시락과 물병이 들려 있었다. 이거 제가 당직 서면서 몰래 빼돌린 겁니다. 빵이랑 우유 데운 겁니다. 연대장님, 무기고 가라고 하셨다는 말 듣고 오하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왜 이런 짓을 하지? 누가 보면 어쩌려고. 중위님은 저랑 다르실 줄 알았습니다. 뭐가? 육사 나오셨고 똑똑하시고 그래서 오하사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그래서 연대장님 새치 뽑으라고 하셨을 때 중위님마저 그러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은 비수처럼 하설의 가슴에 꽂혔다. 원망이 아니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마저 무너지는 것을 본 더 어린 여군의 절망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단기 복무만 하고 나갈 거니까요. 근데 중위님은 장기 복무 진급하셔야 하잖아요. 오하사는 마태림의 관사 텃밭에서 겪은 일을 털어놓았다. 단순한 텃밭 관리가 아니었다. 그는 주말마다 오하사를 불렀다. 텃밭에 물을 주게 하고는 자신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오하사의 젖은 옷차림을 훑어봤다고 했다. 비료를 사오라고 시키고는 돈을 주지 않았고 오하사가 사온 비료라 그런지 채소가 아주 달다 따위에 역겨운 농담을 던졌다고 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한중희님은 연대장님이랑 주말에 등산도 같이 가신답니다. 단둘이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표창장 받으셨습니다. 근데 오하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작년에 김대위님 아시죠? 정은과에 계시던 그분도 연대장님 방 자주 불려가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방 GOP로 전출 가셨습니다. 연대장님 심기 거슬러서 진급 누락되셨습니다. 하설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대위. 하설이 부임하기 직전 육사 선배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던 강직하고 올곧던 여군 장교였다. 마 대령이 진급으로 협박한 건가? 오하사의 침묵은 긍정이었다. 부사단장님 오셨습니다. 여자분이시랍니다. 그분이 우리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하사의 눈은 희미한 달빛을 받아 절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서명주 준장은 폭풍을 몰고 왔지만 그 폭풍이 마테림이라는 거대한 바위를 부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오히려 그 폭풍 때문에 자신과 오하사 같은 작은 돌멩이들만 더 멀리 튕겨 나갈 수도 있었다. 일단, 이건 고맙게 받지. 그리고 오하사, 다신 여기 오지 마. 위험해. 중위님,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너까지 끌어들일 수 없어. 하설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철문을 닫았다. 오하사가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차가운 빵을 입에 넣었다. 눈물이 섞여 빵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김대위, 진급 누락, 한중이, 단둘이 등산, 그리고 나, 새치 뽑기,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갑질이나 성희롱이 아니었다. 마테림은 지난 수년간 이 칠성부대 연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여군들의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고 왕국을 건설해 온 것이었다. 진급은 그의 당근이었고 협박과 부당한 전출은 그의 채찍이었다. 하설은 손전등을 다시 켰다. 그리고 무기고 안을 비췄다.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선반 구석에 다른 상자들과는 달리 먼지가 덜 쌓인 괴짝 하나가 있었다. 호기심이 생겼다. 그녀는 괴짝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들이 가득했다. 불빛을 비추자 인사평가 참고 자료라는 제목이 보였다. 이미 파기되었어야 할 서류들이었다. 하설은 침을 삼키며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맨 위에는 김호영 대위 정기 진급평가 참고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김 대위였다. 하설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거기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노골적인 악의가 기록되어 있었다. 서류는 단순한 인사평가 자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테림이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데스노트에 가까웠다. 하설은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김 대위의 서류에는 그녀의 원래 소속 중대장이 작성한 매우 우수어 등급의 평가서가 붙어 있었다. 리더십, 작전 수행 능력, 병사들과의 관계,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평가였다. 하지만 그 바로 뒷장, 연대장 특별 의견이라는 항목에 붉은 펜으로 휘갈겨 쓴 마테림의 글씨가 있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함. 상급 부대 지휘 방침에 대한 이해도 부족. 특히 여군으로서의 유연함과 협조 정신이 결여되어 지휘관 보좌 역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여군으로서의 유연함. 하설은 그 단어 앞에서 숨이 막혔다. 그것은 마테림이 오하사에게 요구했던 텃밭 가꾸기였고 한중위에게 요구했던 주말 등산이었으며 자신에게 요구했던 새치 뽑기의 다른 말이었다. 그것을 거부한 김 대위는 협조 정신이 결여된 장교로 낙인 찍혔고 결국 진급에서 누락되어 전방으로 밀려난 것이었다. 하설은 다음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이번엔 한중위의 것이었다. 예상대로 그녀의 평가는 마테림의 미사역으로 가득 차 있었다. 부대 화합에 기여 상관 보좌 능력 탁월, 이해력과 순발력이 뛰어남. 그리고 그녀는 얼마 전 표창을 받았다. 하설은 분노로 몸이 떨려왔다. 이것은 명백한 인사비리였다.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자 군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서류함을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다. 하설중위. 보직 변경 참고 자료. 그녀가 소대장에서 행정장교로 발령날 당시의 서류였다. 그녀의 중대장이었던 김소령은 그녀를 최고의 소대장이라며 반드시 대대장급으로 성장할 인재라고 극찬해 놓았다. 하지만 역시나 마테림의 붉은 펜이 그 위에 더 씌워져 있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오만함이 엿보임.
야전 지휘관으로서 병사들과의 스킨십 부족. 보다 세심한 행정 업무를 통해 군 조직의 생리를 다시 배울 필요가 있음. 스킨십 부족. 세심한 행정 업무. 마테림은 하설을 곁에 두고 새치 뽑기를 시키기 위해 그녀의 야전 경력을 의도적으로 꺾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하설의 자존심을 짓밟고 굴복시켜 자신의 충실한 하녀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개자식. 하설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춥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뜨거운 분노가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서류철들을 품에 안았다. 이것이 증거였다. 서명주 준장에게 필요한 것, 마테림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그 순간이었다. 철컥. 무기고 밖에서 자물쇠가 열리는 소리가 났다. 하설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괴짝 뒤로 몸을 숨겼다. 서류철을 전투복 상해 안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거대한 그림자 2개가 안으로 들어섰다. 어우, 냄새하고는. 여긴 몇 년 만에 오는 거냐? 마테림의 목소리였다. 연대장님, 그래도 여긴 너무. 하중이도 장교인데. 박소령의 목소리도 들렸다. 시끄러워. 장교는 무슨. 내 새치 하나 제대로 못 뽑는 년이. 서명주 그 미친년한테 꼴이나 치는 주제에. 마테림이 손전등을 켰다. 불빛이 무기고 내부를 거칠게 훑었다. 어디 숨었어? 쥐새끼처럼. 하설. 하중이. 연대장님이 부르시는데 대답 안 해? 하설은 괴짝 뒤에서 숨을 죽였다. 심장 소리가 마테림에게까지 들릴 것 같았다. 연대장님 그냥 부르셔서 경고만 주시고. 박소령.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서명주 그년이 작정하고 나를 치러 온 거야. 근데 전현이. 하설 전현이 그년한테 붙어먹으려고 하고 있잖아. 본보기로 밟아놔야 돼. 그래야 다른 년들도 기어오르지 못한다고. 불빛이 점점 하설이 숨은 괴짝 쪽으로 다가왔다. 거기 있나? 하설. 내가 내년 육사 선배들한테 전화 한 통이면 내군 생활 끝장내는 거 일도 아니야. 응? 지금이라도 기어 나와서 내가 시킨 대로 서명주 그년 동태나 똑바로 보고하면. 마테림의 목소리가 역겨운 기름을 바른 듯 능글맞게 변했다. 진급. 시켜줄게. 응? 내가 한중이는 어떻게 키워줬는지 봤잖아. 너도. 그의 손전등 불빛이 정확히 하설의 얼굴을 비췄다. 찾았다. 마테림이 웃었다. 승리감에 도취된 혐오스러운 미소였다. 박소령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하설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전투복 상의 안에 든 서류철을 꽉 쥐고 있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대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하설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테림은 오히려 당황한 듯 했다. 에이, 인연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 연대장한테 말하는 싹수하고는 여군으로서의 유연함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뭐? 협조 정신이 결여되어 죄송합니다. 하설은 한 걸음 한 걸음 마테림을 향해 걸어나갔다. 하지만 더 이상 연대장님의 세심한 행정 업무를 도울 생각은 없습니다. 마테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손을 들어 하설의 뺨을 내리치려 했다. 이 미친년이. 그의 손이 허공을 가르기 직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무기고 입구에서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테림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하설과 마테림, 박소령의 시선이 동시에 입구로 향했다. 어둠 속에 서명주 준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헌병도 부관도 없었다. 오직 그녀의 계급장이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서준장님, 이게, 아니 저기, 하중이가, 군 기강을. 마태림은 횡설수설했다. 뺨을 때리려던 손을 어색하게 거두며 뒷걸음질 쳤다. 서명주는 마태림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하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중이. 예, 준장님. 밤이 깊었다. 춥군. 복귀해. 명령이다. 하설은 마태림을 노려보던 시선을 거두고 서명주 준장에게 향했다. 그녀는 마태림과 박소령을 지나쳐 당당하게 무기고를 걸어 나왔다. 저 전현이. 마태림이 하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명주 준장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두 사람의 계급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대령과 준장. 마태림은 감히 그녀를 밀칠 수 없었다. 마대령. 네. 예, 준장님. 자네가 이 낡은 무기고에서 하는 일이 고작 늦은 밤에 여군 중이 팔목 잡는 일인가? 아닙니다. 오해. 내일 아침 6시. 사단 감찰부에서 연대 전체 인사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할 거다. 서명주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저중위를 겁박하는 게 아니라 자네 책상 서랍 속에 있는 그 이중 장부나 지금 당장 파기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 이미 늦었나? 마태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중 장부라는 말에 그의 동공이 지진처럼 흔들렸다. 서명주는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무기고를 빠져나온 하설에게 다가갔다. 하설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전투복 상의가 서류철 때문에 부자연스럽게 불룩했다. 서명주는 그것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가자. 육사 나왔다고 했나? 네. 그렇습니다. 육사에서 배운 명예가 고작 저런 놈 앞에서 짓밟히라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서명주가 먼저 걷기 시작했다. 하설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두 여군 장교의 그림자가 칠성부대의 어두운 연병장 위로 길게 늘어졌다. 하설은 전투복 안의 서류철을 다시 한번 고쳐 잡았다. 차가운 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뜨거운 불길이 느껴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화천의 밤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았다. 다음 날 새벽 칠성부대 포병 연대본부에는 지독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평소라면 연병장을 구르는 구호 소리와 아침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활기로 부산해야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그 모든 소리가 얼어붙어 있었다. 마치 화천의 쌀쌀한 새벽 공기가 부대 전체를 거대한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린 듯 했다. 새벽 6시 정각.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경례 구호가 무색하게 부대 정문으로 사단 감찰부 소속 차량 석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감찰 참모인 권순혁 소령이었다. 그는 독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서명주 준장이 사단장에게 직보하여 직접 차출한 그 누구의 라인도 타지 않는 원칙주의자였다. 그의 차갑게 찢어진 눈은 연대 본관 건물을 마치 범죄 현장을 살피는 감식반처럼 훑쳤다. 마태림 대령은 연대장실에 출근하지 못했다. 아니, 출근은 했지만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권소령이 이끄는 감찰팀이 도착하자마자 연대장실과 행정실 전체의 조사 중 출입 통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마태림은 자신의 성에서 쫓겨난 왕처럼 본관 로비 한가운데서 땀만 뻘뻘 흘리며 서 있어야 했다. 아니, 권소령. 이게 무슨 짓인가? 내가 연대장이야. 응? 사단 감찰부가 아무리 막강해도 상급 부대 지휘관에 대한 예우라는 게. 대령님.
권순혁 소령이 마태림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부사단장님의 직권 명령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칠성부대 포병연대의 모든 인사 서류, 행정명령, 그리고 지휘관 업무 추진비 내역까지 원본 대조 작업을 실시합니다. 협조해 주시죠. 협조? 이건 협조가 아니라 침탈이야. 내 방은 왜 잠그는 건데? 거기에 군사 기밀 서류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 군사 기밀 서류 지금 확인 중입니다. 권소령은 마태림을 지나쳐 감찰 요원들에게 지시했다. 재정 담당관, 인사 담당관. 지금 즉시 사무실로 복귀시킵니다. 어젯밤 이후 작성된 모든 문서는 폐기하고 기존 원본 파일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합니다. 특히 연대장 개인 컴퓨터. 최우선입니다. 마태림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가 어젯밤 무기고에서 돌아와 자신의 사무실에서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서명주 준장이 경고했던 이중장부라는 단어가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미친 듯이 서류를 파쇄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려 했지만 감찰부가 이토록 신속하게 들이닥칠 줄은 몰랐다. 하설 중위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키보드가 아닌 무릎 위에 놓인 자신의 전투복 상의 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젯밤 무기고에서 가져온 마태림의 범죄가 기록된 서류철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 감찰부가 왔지만 그들에게 이것을 불쑥 내밀 수는 없었다. 무기고에 갇혔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괴짝을 뒤지고 서류를 절취한 것은 명백한 군법 위반이었다. 마태림을 잡으려다 자신까지 불명예 전역을 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육사에서 배운 명예가 고작 저런 놈 앞에서 짓밟히라고 있는 건 아닐 텐데. 어젯밤 서명주 준장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은 위로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명령이었을까? 하중이.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상념을 깼다. 권순혁 소령이었다. 그는 하설의 사무실에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유령처럼 그녀의 책상 앞에 서 있었다.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셔야겠습니다. 조사실로 가시죠. 조사실. 그 단어는 하설의 심장을 차갑게 만들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무단으로 서류를 빼돌린 용의자이기도 했다. 연대 본부 지하에 마련된 임시 조사실은 보일러실 옆에 작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낡은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다. 권소령은 하설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를 뒤적였다. 어젯밤 연대장실에는 왜 불려갔습니까? 행정 서류 결제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권소령의 눈이 하설을 똑바로 찔렀다. 마태림 대령이 평소 여군 장교들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켰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하중이도 그중 하나였습니까? 하중이.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중이의 군 생활이 걸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권소령이 몸을 앞으로 숙였다. 부사단장님께서 이 감찰을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사단장님도 원칙 없이는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 대령의 목에 칼을 들이대기 위해서는 그 칼이 녹슬지 않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하중이는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마 대령의 부조리에 동조한 공범입니까? 공범. 그 단어가 하설의 뺨을 때린 것처럼 아팠다. 새치를 뽑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굴욕감에 몸서리쳤지만 진급이라는 사탕 때문에 거부하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 저는 어젯밤 무기고에 갇혔다고 들었습니다. 권소령의 말이 이어졌다. 마 대령이 하중이를 그곳에 가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고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 산무기고 말입니까? 수십 년간 사용하지 않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가혹 행위입니다. 권소령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는 하설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꿰뚫어 보려는 듯 했다. 하중이, 무기고에서 혹시 특이한 것을 발견했습니까? 이것이 기회였다. 하설은 직감했다. 권소령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거나 혹은 서명주 준장에게서 어떤 언지를 받았다. 특이한 것. 이라 하시면 예를 들면 존재해서는 안 될 서류 같은 것 말입니다. 하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전투복 안에 든 서류철을 의식했다. 저는 재고 조사를 하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너무 어둡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이 맞다면 하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선반 구석에 먼지가 덜 쌓인 괴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수품인 줄 알고 확인하려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열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자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권순혁 소령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제 산무기고 선반 구석의 괴짝이라. 알겠습니다. 하중이의 증언 확실히 접수했습니다. 권소령이 일어섰다. 하중이는 오늘 일과 시간 동안 사무실에서 대기합니다. 누구와도 접촉하지 마십시오. 특히 마 대령은. 조사실을 나오자마자 권소령은 자신의 팀원에게 명령했다. 지금 즉시 제3무기고로 이동한다. 정밀 감식 장비 챙기고 박소령을 대동해. 무기고 관리 책임자 명의로 우리가 직접 문을 열겠다.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하설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감찰부가 물었음을 직감했다. 오후가 되자 연대 전체가 뒤집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감찰팀이 제3무기고에서 마태림 대령의 비밀 서류를 대량으로 발견했다는 것이다. 김대위의 부당 전출 기록, 한중위의 불투명한 표창 내역, 그리고 하설을 포함한 수많은 여군 장교들의 인사평가를 조작한 흔적들. 하설은 자신의 전투복 상해 안에 고이 간직했던 서류철을 꺼냈다. 이제 이것은 그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아니었다. 감찰부가 합법적으로 발견한 서류의 사본 혹은 누락된 일부가 될 터였다. 그날 저녁 하설은 아무도 없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사단 본관 쪽으로 향했다. 서명주 준장에게서 호출이 온 것은 아니었다. 그녀가 스스로 가야 할 길이었다. 어둠이 내린 사단 본관, 부사단장실은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하설은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중위 하설, 부사단장님께 보고 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들어와. 서명주 준장은 책상에 앉아 산더미 같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하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무슨 일이지? 하설은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서류철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서명주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책상 위의 서류철을 힐끗 보았다. 이게 뭔가? 제3무기고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감찰부에서 이미 모든 것을 회수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들은 감찰부가 혹시 놓쳤을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서명주는 하설을 몇 초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하설의 용기를, 그리고 그 용기가 감수해야 할 위험을 가늠하는 듯 했다. 하중이. 예, 준장님. 자네가 오늘 무기고에서 본 괴짝 말이야. 그 괴짝, 내가 오늘 아침에 감찰부에 직접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나? 하설의 눈이 커졌다. 준장님? 내가 어젯밤 자네를 무기고 앞에서 만났을 때 자네 전투복 상의가 유난히 불룩하더군.
서명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육사 나온 머리가 고작 그런 서류 뭉치 하나 숨기는 데 쓰이다니 아깝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자네가 짊어진 짐을 조금 덜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었다. 서명주 준장은 어젯밤 하설과 헤어지고 즉시 감찰부를 소집해 제3무기고에 마 대령의 비위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제보했던 것이다. 하중이가 발견한 그것은 자네가 훔친 불법 증거가 아니야. 그것은 이 부패한 조직을 도려낼 수술칼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지. 서명주는 하설이 가져온 서류철을 자신의 서류 더미에 합쳤다. 이제 이것은 감찰부가 추가로 확보한 증거가 되었다. 이해했나? 네. 알겠습니다. 하설은 비로소 깨달았다. 서명주는 단순한 원칙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그 원칙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 줄 아는 노련한 지휘관이었다. 돌아가. 그리고 내일 아침 오지은 하사와 함께 다시 내 방으로 오도록. 오하사님은 어째서 마태림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봐야 할 사람들 아닌가. 서명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마태림을 향한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태림 대령에게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진 것은 감찰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가 사단장도 아닌 갓 부임한 부사단장 서명주 준장의 칼날에 의해 일시적으로나마 지휘권을 박탈당했다는 소식은 칠성부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의 왕국은 생각보다 허술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순혁 소령의 감찰팀은 제3무기고에서 발견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서류들은 하설 중위와 김대위의 일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간 마태림이 저지른 온갖 비리의 백과사전이었다. 여군 부사관들에게 명절마다 상납받은 상품권 내역, 자신의 관사 수리에 동원된 공병대대의 자재 횡령 기록, 심지어는 유흥업소에서 법인 카드를 사용한 내역까지. 그가 하설에게 시켰던 새치 뽑기는 그가 저지른 거대한 범죄에 비하면 사소한 장난에 불과할 정도였다. 포병 연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다. 마태림의 수종 역할을 하던 박소령은 감찰실에 불려가 밤샘 조사를 받으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마태림이 주말마다 자신을 불러내 운전기사 노릇을 시켰다는 하소연부터 그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정황까지. 하지만 마태림은 이대로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직무정지 상태로 연대장실 대신 관사에 틀어박혔지만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을 잡기 위해 발악했다. 이봐, 한중이, 정신 똑바로 차려. 마태림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잔뜩 날이 서 있었다. 너까지 무너지면 나도 죽고 너도 죽어. 알았어? 내가 그 표창장 어떻게 받았는지 잊었어? 내가 주말마다 나랑 북한산이랑 설악산 왜 올랐는지 벌써 까먹었냐고. 수화기 너머로 한유라 중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대령님. 하지만 감찰부에서 저더러. 모든 걸 말하라고. 안 그러면 제가 대령님이랑 공범으로 묶일 거라고. 공범? 웃기지 말라 그래. 그년들. 서명주 그 미친년이랑 하설 그 쥐새끼 같은 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한중이. 너는 내 사람이야. 알았어? 내가 너 소령 달아준다고 했잖아. 이 고비만 넘기면 돼. 이 고비만. 마태림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는 그냥 하설이 그년이 너를 시기 질투해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해. 응? 걔가 원래 육사 나왔다고 너희 비육사 출신들 무시하고 다녔잖아. 안 그래? 그냥 그렇게 말해. 걔가 너랑 나 사이 이간질 하려고 없는 말 지어내는 거라고. 그리고 오지은 그년.
그년 입을 막아야 돼. 걔가 내 텃밭에서 뭐 했다고 떠들고 다닌다며. 그년. 단기 복무지. 걔 어차피 내년에 전역할 거 아니야. 걔 하나 조용히 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워? 마테림의 반격은 체계적이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저열하고 위험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 아래에서 신음하던 가장 약한 고리들, 한유라 중위와 오지은 하사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하설은 오지은 하사와 함께 부사단 장실로 향했다. 어젯밤 서명주 준장의 명령 때문이었다. 오 하사의 얼굴은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중위님, 저 무섭습니다. 부사단장님이 저를 왜? 괜찮아, 오 하사. 내가 옆에 있을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 무서워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니까. 하설은 오 하사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 역시 두려웠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다. 부사단장실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명주 준장과 권순혁 소령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오지은 하사. 서명주 준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마테림 대령의 관사에서 겪은 일들 모두 사실인가? 오 하사는 하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텃밭을 가꾸게 하고 젖은 옷차림을 훑어보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것. 모두. 네. 좋아. 서명주는 권소령을 바라보았다. 권소령이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오하사. 이것은 오하사가 감찰부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우리는 마 대령을 성적군 기강 문란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오하사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제가 그런 걸 바란 건 자네가 바라든 바라지 않든 범죄는 범죄다. 그리고 마 대령은 지금 자네의 이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한유라 중위가 그렇게 증언했더군. 예. 권소령이 다른 서류를 꺼내 읽었다. 오지은 하사는 평소 복무에 불만이 많았으며 본인이 자원하여 연대장님의 관사 일을 도운 것으로 압니다. 마 대령님은 오하사를 격려 차원에서 대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설 중위가 오하사를 꼬드겨 연대장님을 모함하려는 것 같습니다. 한유라 중위의 진술이었다. 거짓말입니다. 오하사가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이 배신감과 분노로 창백해졌다. 한중희님도 아셨으면서 저한테 연대장님 비위 맞추는 게 살아남는 길이라고 하셨으면서 알고 있다. 서명주가 오하사를 제지했다. 한중희는 이미 마테림과 한 배를 타기로 결정한 것 같군. 이제 그는 오하사 자네를 물고 늘어질 거야. 자네가 단기 복무라는 사실 그리고 여군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자네의 진술을 질투에 눈먼 어린 여자의 거짓말로 만들려 하겠지. 그럼 저는 어떡합니까? 저는 그냥 조용히 전역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하사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하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마테림의 비열함이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가장 약한 오하사를 희생양 삼아 이 모든 사건을 여군들 사이의 시기 질투 문제로 몰고 가려 하고 있었다. 오하사. 하설이 입을 열었다. 울지 마. 지금 울면 저들 뜻대로 되는 거야.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설은 서명주 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마테림이 한유라 중위를 방패로 삼고 오지은 하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방패가 아닌 저들의 심장을 찌를 창이 필요합니다. 창? 마테림에게 당한 사람이 저희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설은 어젯밤 무기고에서 보았던
그리고 오하사에게서 들었던 또 다른 이름을 떠올렸다. 여군으로서의 유연함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람. 서명주와 권소령의 눈빛이 동시에 빛났다. 김수연 대위. 지금 어디 있습니까? 권소령이 즉시 서류를 뒤졌다. 김수연 대위. 작년부로 본 연대 정훈과에서 칠성부대 최전방 제5연대 GOP 소초로 전출되었습니다. 보직도 정훈 장교에서 GOP 소대장으로 변경되었군요. 이건 명백한 좌천성 인사입니다. GOP. 그것도 최전방 소초. 장교, 특히 정훈 병과였던 여군 장교에게는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마태림은 김 대위를 완벽하게 매장시켰던 것이다. 그녀를 데려와야 합니다. 하설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대위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한유라 중위가 마태림의 현재라면 김수연 대위는 마태림의 과거입니다. 그의 범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서명주는 하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자네가 가겠나? GOP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다. 감찰부 인원이 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마 대령에게 또 다른 빌미를 줄 수 있어. 하지만 동료가 가는 것은 막을 명분이 없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하지만 준장님, 제가 그분을 설득할 수 있을지. 설득해야지. 서명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화천의 험준한 산맥이 하늘과 맞닿아 있었다. 자네가 무기고에서 본 서류, 그 괴짝을 발견했을 때의 그 절박함. 그리고 오하사가 지금 느끼는 이 억울함. 그것을 그대로 전해. 김수연 대위가 정말 군인이라면 응답할 거다. 서명주는 권소령에게 고개를 짓했다. 하중위가 GOP에 출입할 수 있도록 차량과 행정 조치를 준비해 주십시오. 보안은 부사단장 특별 지시 사항 점검으로 하지. 하설은 오하사와 함께 부사단장실을 나왔다. 오하사는 여전히 눈물 자국이 선명했지만 아까와는 달리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중위님, 김대위님, 꼭 데리고 와주십시오. 그래. 그리고 너도. 더는 울지 마.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하설은 그날 오후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군용 지프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북쪽, 가장 위험한 곳. 마태림의 첫 번째 희생자가 숨어 있는 곳, 제5연대 칠성 소초였다. 강원도 화천의 산길은 험했다. 특히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길은 길이라기보다는 장애물에 가까웠다. 하설 중위를 태운 지프는 비포장 군사작전로를 따라 위태롭게 굴러갔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산과 계곡, 그리고 지뢰라고 쓰인 붉은 경고판만이 스쳐 지나갔다. 이곳이 바로 칠성부대의 최전방, 제5연대가 관할하는 GOP 구역이었다. 연대 본부가 있는 후방과는 공기부터 달랐다. 웃음기나 여유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철저한 경계와 긴장만이 감돌았다.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칠성 소초는 말 그대로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였다. 낡고 비바람에 찌든 콘크리트 건물은 북쪽의 찬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소초장실에서 하설을 맞이한 것은 뜻밖에도 젊은 중이었다. 그는 하설의 계급장과 사단 본부 마크가 찍힌 지프를 보고 바짝 긴장한 모습이었다. 부사단장님 특별 지시 사항 점검. 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아닙니다. 소초장님. 하설은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김수연 대위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 소초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김 대위님. 지금
순찰 중이십니다. 곧 교대 시간이니 잠시만 기다리시면.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순찰로가 어딥니까? 하지만 여긴 GOP입니다. 중위님, 여군 장교분께서 혼자. 김수연 대위도 여군 장교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 길을 걷고 있죠. 안내해 주십시오. 하설의 단호한 태도에 소초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소초 뒤편으로 이어진 좁은 참호를 따라 하설은 남쪽의 연병장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과 마주했다. 끝없이 이어진 철책. 녹슬었지만 굳건하게 남과 북을 가르고 있는 그 장벽은 하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얼마나 걸었을까? 저 멀리 철책을 따라 걷는 두 명의 인형이 보였다. 완전 군장의 소총까지 어깨에 맨 모습. 그중 한 명의 실루엣이 유난히 익숙했다. 김대위님. 하설이 소리쳤다. 인형이 멈춰섰다. 천천히 이쪽을 돌아보는 모습. 방탄 헬멧 아래로 햇볕과 바람에 거칠어진 얼굴이 드러났다. 김수연 대위였다. 하설이 기억하던 그 단정하고 지적이던 정훈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깊게 팬 주름, 깡마른 뺨,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공허한 눈동자. 그녀는 마테림의 왕국에서 쫓겨난 뒤 이 척박한 땅에서 완벽하게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었다. 하설. 중위. 김수연의 목소리는 쇠조각이 긁히는 것처럼 거칠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웬일이래? 사단 본부의 높으신 분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목소리에는 반가움 대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경계심이 가득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나 지금 순찰 중인 거 안 보여?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화천 읍내 카페인 줄 알아? 김수연은 하설을 밀치듯 지나쳐 다시 철책을 따라 걸으려 했다. 마테림 대령 말입니다. 하설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김수연의 어깨가 돌처럼 굳었다. 마테림 대령이 지금 직무 정지됐습니다. 사단 감찰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수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공허하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렸다. 뭐라고? 그 인간이 저지른 모든 비리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사비리, 성추행, 횡령. 모든 것. 그래서 김수연은 애써 침착한 척 되물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 인간이 직무 정지를 당하든 총살을 당하든 난 여기서 이 철책이나 지키다 죽으면 그만이야. 그 인간이 대위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설은 숨을 골랐다. 그녀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온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어젯밤 무기고에서 발견한 바로 그 김수연 대위 인사평가서의 사본이었다. 이게 뭔데? 읽어보십시오. 김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은 단 한 문장에 고정되었다. 여군으로서의 유연함과 협조 정신이 결여됨. 김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그 종이를 쥔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짐승이 울부짖기 직전의 것과 같은 깊은 분노가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유연함. 그녀가 웃기 시작했다. 흐느끼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소리였다. 하. 유연함. 그래, 내가 유연하지 못했지. 그 인간이 주말마다 단둘이 등산을 가자고 했을 때 같이 가드렸어야 했는데. 그 인간이 밤늦게 관사로 불러서 정훈 교육 자료 검토라는 핑계로 술 시중을 들라고 했을 때 기꺼이 따라드렸어야 했는데. 내가 그놈의 군인 정신에 빠져서. 김수연은 들고 있던 종이를 구겨 던졌다. 그래서
이제 와서 어쩌라고. 그 인간 망하는 거. 나보고 구경이라도 하라고. 아니면 가서 박수라도 쳐주라고. 증언해 주십시오. 하설이 말했다. 뭐? 대위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대위님은 마태림의 첫 번째 피해자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입니다. 싫어. 김수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난 안 가. 아니, 못 가. 하중이. 넌 아직도 모르겠어? 저 인간은 괴물이야. 여기서 내가 무슨 증언을 한다고 해도 저 인간은 안 죽어.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결국 살아남겠지. 그리고 나는 또다시 어디로 쫓겨날까? 이번엔 GOP가 아니라 저기 북쪽으로라도 보내버릴까? 그녀는 절망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마태림은 오지은 하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지은 본부 중대 부사관입니다. 마 대령의 관사 텃밭을 가꾸던 그에게 성추행당한 피해자입니다. 마태림은 지금 오 하사가 단기 복무라는 점을 이용해서 오 하사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한유라 중위를 이용해서요. 한유라. 그 인간의 개가 된 년.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하설은 헬멧을 벗었다. 땀과 먼지로 엉망이 된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저는 연대장실에서 마태림 대령의 흰 머리카락을 뽑았습니다. 족집게로요. 뭐라고? 제 진급 서류가 그 인간 손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굴욕을 참아냈습니다. 김수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하설이 겪었을 모욕감을, 그 처절함을 단번에 이해했다. 우리 셋입니다. 하설이 김수연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대위님은 유연하지 못해서 쫓겨났고 오하사는 너무 유연해서 짓밟혔고 저는 유연해지기 위해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이 부조리한 굴레를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대위님, 저희는 대위님이 필요합니다. 마태림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다시 군인으로서 일어서기 위해 대위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설은 김수연을 향해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저 꼿꼿이 서서 그녀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차가운 바람이 철책을 스치며 울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다. 김수연은 오랫동안 하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구겨 던졌던 종이를 천천히 주워들었다. 유연함이라는 단어가 붉은 펜 자국처럼 선명했다. 그녀는 종이를 다시 반듯하게 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하중이. 예, 대위님. 나. 지금 꼴이 말이 아니지? 아닙니다. 아니야. 꼴이 말이 아니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 인간이 딱 원하던 모습일 거야. 김수연은 자신의 뺨을 거칠게 문질렀다. 그리고 헬멧을 고쳐 썼다. 소초장한테 전해. 나. 사단 본부로 복귀 명령 떨어졌다고. 대위님. 가자. 김수연이 먼저 걷기 시작했다. 아까와는 달리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척박한 땅을 딛고 일어선 꺾이지 않는 군인의 걸음걸이였다. 가서 그 인간이 내게서 앗아간 것들. 아니, 우리가 그 인간에게 짓밟힌 모든 것을 100배, 1000배로 갚아줘야지. 두 여군 장교는 나란히 철책을 등지고 걸었다.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온 김수연 대위의 합류로 마태림을 향한 마지막 심판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칠성부대 사단 본부의 대회의실은 그 본래 목적과 달리 지옥의 법정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평시에는 주요 작전 회의가 열리는 이 방에 오늘은 포병 연대장 대령 마태림의 징계심의 위원회가 소집되었다. 방의 상석에는 사단장이 앉았고 그 좌우로 부사단장 서명주 준장과 참모장,
그리고 법무실장과 감찰 참모인 권순혁 소령이 배석했다. 그들의 맞은편 방 한가운데에 놓인 의자에는 마태림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포병 연대장이 아니었다. 직무가 정지된 채 징계 심의에 회부된 일개 피심의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오만했다. 자신의 군 경력과 인맥이 이깟 여자들의 반란쯤은 가볍게 누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얼굴이었다. 피심의자 마태림 대령. 권순혁 소령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기소 요지를 낭독하기 시작했다. 이상 피심의자는 부대 지휘관의 직위를 남용하여 부하 장교 및 부사관에게 사적 용무를 강요하고 인사고과를 무기로 협박 및 보복성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관사관리비 횡령, 성적군 기강문란 등 현행 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바 본 위원회의 파면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파면.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마태림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인 군 법무관의 팔을 뿌리치고 벌떡 일어섰다. 이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갓 부임한 서명주 준장이 저와 하설 중위 같은 육사 출신 라인을 견제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부풀려 저를 음해하는 것입니다. 그는 서명주와 하설을 동시에 엮어 이 사건을 조직 내의 권력 다툼으로 몰고 가려 했다. 서명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태림을 한심하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정숙. 피심의자는 앉으시오. 사단장의 엄한 목소리에 마태림은 씩씩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면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김수연 대위. 발언대로. 회의실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설이 데려온 GOP의 매서운 바람을 맞고 돌아온 김수연 대위가 전투복 차림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깡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증인은 마 대령의 부당한 인사조치로 전방 GOP로 전출되었다고 진술했지요? 아닙니다. 김수연의 단호한 대답에 권소령과 마태림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래에 실패한 자의 말로였습니다. 거래라니 무슨 말이? 마태림 대령은 저에게 여군으로서의 유연함을 요구했습니다. 김수연은 마태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가 말한 유연함이란 주말 단둘이 등산을 가는 것이었고 밤늦게 관사에서 술 시중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거부하자 저는 협조 정신이 결여된 장교가 되었고 이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것은 인사조치가 아니라 명백한 성상납 요구이자 보복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성상납이라는 단어가 군 최고 지휘부가 모인 방에서 울려 퍼졌다. 마태림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전현이 감히. 증거 있어? 내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는? 김수연은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다.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책상 서랍에 있던 그 붉은 펜으로 쓰인 인사평가서가 증거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범죄를 스스로 기록했습니다. 저 미친년이. 다음 증인. 오지은 하사. 권소령이 마태림의 말을 잘랐다. 오지은 하사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발언대에 섰다. 그녀는 하설의 눈을 한번 바라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증인은 관사 텃밭에서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저는 그냥 텃밭에 물을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연대장님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드시면서 저보고 오하사는 물에 젖은 모습이 제일 예쁘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호스로 제 전투복 하의에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채소만 주지 말고 너도 좀 씻어라 하시면서 그리고 비료를 사오라고 시키고는 그만
마태림이 자신의 귀를 막았다. 그만해. 이 더러운 것들. 내가 너희 같은 것들한테. 일일이. 그는 자신의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한유라 중위를 필사적으로 찾았다. 한중위는 증인 대기석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한중위, 한유라, 내가 말해. 내가 아니라고. 저것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내가 말하라고. 마태림의 절박한 외침에 한유라 중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거짓말. 맞습니다. 마태림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그래. 그렇지. 한중위 내가. 연대장님이 저한테 시키신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뭐? 오하사님 진술을 거짓말로 만들라고. 하설 중위님을 질투 많은 육사 출신으로 만들라고. 대령님이 시키셨습니다. 저는 소령 진급 시켜주신다고 해서 무서워서. 한유라는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진실을 토해내며 오열했다. 마태림의 마지막 방패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마태림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아니.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하설중위가 일어섰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설에게 향했다. 그녀는 천천히 발언대로 걸어 나왔다. 저 역시 증언할 것이 있습니다. 하중위, 자네는. 저는 마태림 대령의 새치를 뽑았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다. 새치라는 단어는 앞서 나온 성상납이나 성추행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하게 들렸다. 마태림조차 저게 무슨 소리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하설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비닐 지퍼백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연대장실 바닥에서 주웠던 바로 그 은색 족집게가 들어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녀는 족집게를 발언대 위에 올려놓았다. 쨍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법을 배웠습니다. 야전에서 부하들을 지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태림 대령은 저에게 적의 머리카락이 아닌 자신의 흰 머리카락을 찾아 뽑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설은 징계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사소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군인의 명예를, 한 장교의 자존심을 가장 비열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마태림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족집게로 저의 진급을 저울질했습니다. 새치 한 올에 저의 미래를 매달았습니다. 이것은 갑질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살인이었습니다. 김수연 대위님은 저항하다가 쫓겨났고 오지은 하사님은 당하면서도 참아냈고 저는 굴복하는 척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우리 셋은 모두 당신의 피해자입니다. 하설은 서명주 준장과 눈을 맞췄다. 부사단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난다고. 바로 이 족집게와 당신의 정수리에서 나던 그 냄새가 이 부대를 썩게 만든 악취의 근원이었습니다. 마태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었다. 마치 수만 개의 족집게가 자신의 머리를 동시에 뽑아내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그날 칠성부대 포병 연대장 마태림 대령은 자신이 유연함이라 불렀던 김수연의 칼날에, 자신이 물에 젖어 예쁘다고 했던 오지은의 눈물에, 그리고 자신이 새치나 뽑던 년이라 무시했던 하설의 족집게에 의해 완벽하게 심판받았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마태림 대령의 파면을 의결하고
즉시 육군 고등군사법원에 직권 남용 및 성적군 기각문란 횡령 혐의로 기소할 것을 명령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철옹성 같던 왕국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렸다. 그날 오후 마테림은 자신의 모든 짐을 싸서 관사를 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오지은 하사의 손을 빌려 가꾸었던 그 텃밭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그가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그 자리에는 이제 찬바람만이 맴돌았다. 연대장실은 이미 폐쇄되었다. 그는 자신의 개인 물품을 챙기기 위해 감찰 요원의 감시 하에 잠시 사무실에 들를 수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쓰던 탁상 거울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설의 손에 들려 있다가 깨진 거울, 그리고 그가 분노에 차집어 던졌던 또 다른 거울. 지금 이 거울은 온전했다. 마테림은 홀린 듯 거울을 집어들었다. 거울 속에는 며칠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한 남자가 있었다. 기름지고 번들거리던 두피 대신 스트레스로 인해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이 수북했다. 적이라고 불렀던 그 새치가 이제는 그의 머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그 흰 머리를 뽑아보려 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기만 할 뿐 머리카락은 잡히지 않았다. 그는 거울을 내려놓았다. 족집게가 없었다. 자신을 위해 굴종하던 하설도 없었다. 그가 사무실을 나올 때 복도를 지나던 하설 중위와 마주쳤다. 하설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조롱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한때 자신의 상관이었던 몰락한 군인을 향해 아무런 감정 없이 덤덤하게 경례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의였지만 마테림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한 모욕으로 들렸다. 그는 하설의 경례를 받지도 못한 채 도망치듯 자신의 차에 올라탔다. 그날 저녁 하설 중위와 김수연 대위, 그리고 오지은 하사는 화천 읍내의 작은 식당에 모였다. 세 사람의 얼굴은 밝지만은 않았다. 거대한 적을 쓰러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잃어버린 시간은 뚜렷했다. 앞으로 어쩌실 겁니까? 오지은 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GOP가 아닌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야지. 김수연 대위가 막걸리 잔을 채우며 말했다. 서명주 준장님께서 사단 정훈 공보실로 복귀하라고 하시더군. 가서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군인 정신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라고. 아주 무서운 숙제를 내주셨어. 그녀는 하설을 바라보았다. 하중이는 마테림이 그토록 원하던. 진급해야지. 하설은 쓴웃음을 지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아마 조직에 쓴소리하는 장교로 낙인 찍혔을지도 모릅니다. 진급은커녕 김 대위님처럼 어디론가 좌천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을 거다. 식당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들어섰다. 서명주 준장이었다. 그녀는 전투복 차림 그대로였다. 부사단장님. 세 사람이 놀라 벌떡 일어섰다. 앉아. 여긴 사단 본부가 아니다. 그냥 고생한 후배들 밥이나 한 끼 사주러 온 선배다. 서명주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아 빈잔에 막걸리를 따랐다. 하중이. 자네가 걱정하는 일 일어나지 않아. 자네는 쓴소리를 한 게 아니야. 해야 할 말을 한 거지. 군 조직은 쓴소리하는 군인을 두려워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하는 군인은 존중한다. 적어도 내가 있는 한 그렇게 만들 거다. 서명주는 잔을 높이 들었다. 마테림은 끝났다. 파면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군사 재판에서 실형을 살게 될 거다. 그의 연금도 명예도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박소령은 감봉과 함께 타부대로 전출됐다. 방관도 죄라는 걸 배웠겠지.
한유라 중위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본인이 원해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어. 그녀도 피해자였으니까. 서명주는 세 사람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김수연 대위. 자네에게는 잃어버린 1년을 되돌려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자네가 만들 새로운 교육을 기대하지. 오지은 하사. 예, 준장님. 자네가 이번 일에 가장 큰 용기를 낸 사람이다. 자네의 그 진술이 없었다면 마태림의 저열함을 증명하기 어려웠을 거야. 단기 복무하고 나간다고 했나? 원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하사는 하설과 김수연을 바라보았다. 저 말뚝 박으려고 합니다. 저 장기 복무 신청할 겁니다. 저 같은 부사관이 되지 않도록 제가 좋은 선임이 되고 싶습니다. 서명주의 입가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좋아. 좋은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하설을 보았다. 하설 중위. 자네. 새치 뽑는 실력은 형편없더군. 죄송합니다. 하지만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실력은 내가 본 장교 중에 최고였어. 서명주는 하설의 잔을 채워주었다. 자네의 인사서류 내가 직접 검토했다. 육사 수석 졸업의 소대장 시절 평가도 최상이었더군. 마태림이 자네를 행정장교로 빼돌린 건 자네의 능력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빛이 두려워서였어. 본부 중대 행정장교는 그만하자. 자네에게는 야전이 어울려. 서명주는 폭탄 같은 제안을 던졌다. 며칠 뒤 제3보병 대대에 새로운 중대장이 필요하다. 거긴 칠성부대에서도 가장 훈련이 고되기로 유명한 곳이지. 어떤가? 진급에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자리인데. 하설은 잠시 눈을 감았다. 진급이라는 단어. 그토록 자신을 올가매던 단어였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웃었다. 그 어떤 때보다 맑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굴욕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진짜 목소리였다. 네 사람은 그날 밤 화천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뜨거운 미래를 위해 잔을 부딪혔다. 시간이 흘러 강원도 화천에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8.5의 얼음이 녹아내린 자리에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칠성부대에도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마태림 대령은 군사재판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불명예 전역파면은 물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쌓아올린 모든 것은 한 줌재로 사라졌다.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새치는 이제 교도소의 차가운 거울 속에서나 볼 수 있게 되었다. 김수연 대위는 사단 정훈 공보실로 복귀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 상관의 부당한 명령과 지휘관의 윤리라는 주제로 전부대 순회 강연을 다녔다. 그녀의 강의는 칠성부대 내 서명주 준장 라인이라 불리는 개혁의 상징이 되었다. 오지은 하사는 장기 복무 심사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그녀는 본부 중대의 악바리 선임 하사로 통했다. 특히 새로 들어온 여군 후임들에게는 누구보다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텃밭에서 눈물 흘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설. 그녀는 이제 하중이가 아닌 하설 대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약속대로 제3보병 대대의 중대장이 되었다. 화천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누비는 가장 빡세고 힘든 부대의 지휘관이 된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고 손은 족집게 대신 K 소총을 쥐어 거칠어져 있었다. 중대장님, 전방의 적 경사로 확보 완료했습니다. 좋아. 1소대 우측으로 기동. 2소대 화력 지원 준비. 3소대 내 뒤를 따르라. 하설 대위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녀는 흙먼지 속에서 병사들과 함께 구르고 뛰었다. 그녀가 행정장교로 썩어가던 시절 잃어버렸던 그 야전의 감각이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아니,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다. 굴욕의 시간을 견뎌낸 그녀의 지위에는 그 어떤 남군 장교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와 단단함이 배어 있었다. 병사들은 그런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뜻하지만 호랑이처럼 무서운, 진심으로 존경하는 지휘관으로 따랐다. 훈련이 끝나고 중대원들과 함께 땀으로 범벅이 된 전투 식량을 먹고 있을 때였다. 중대장님, 본부에서 찾으십니다. 통신병의 말에 하설은 의아해하며 임시 지휘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명주 준장이었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대위 하설. 쉬어. 서명주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하설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꼴이 말이 아니군. 꼭. GOP에서 처음 만난 김수연 대위 같아. 죄송합니다. 바로. 아니. 아주 보기 좋아. 서명주는 희미하게 웃었다. 군인은 역시 흙먼지 냄새가 나야지. 연대장실의 그 썩은 커피 냄새보다 100배는 낫군. 무슨 일로 이런 험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내 에이스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서명주는 하설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뭔가 열어봐. 하설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뜻밖의 물건이 들어있었다. 아주 비싸고 정교해 보이는 은색 족집게였다. 준장님? 하설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물들었다. 오해는 마. 서명주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자네가 쓰던 건 증거물로 압수되어 버렸지 않나? 가끔은 필요할 테니까. 다만 서명주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다시는 그것으로 새치를 뽑는 데 쓰지 마. 그 대신 자네나 자네의 부하들 앞길을 막는 아주 작은 가시라도 보인다면 그때 망설임 없이 뽑아버리라고 주는 거야.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 하설은 족집게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더 이상 굴욕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싸워 이겨낸 승리의 전리품이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줄 작은 무기처럼 느껴졌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서명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 마저 해. 그리고 하대위. 예, 준장님. 자네의 이번 진급 심사 서류. 내가 결제 올렸네. 축하하지. 곧 소령이야. 그것은 마태림이 흔들던 당근이 아니었다. 하설이 자신의 명예와 실력으로 쟁취해낸 완벽한 보상이었다. 하설은 그 어떤 말도 대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힘찬 경례를 서명주 준장에게 올려붙였다. 단결. 할 수 있습니다. 서명주 준장도 하설에게 답례했다. 두 여군, 두 명의 지휘관이 화천의 푸른 봄 하늘 아래 서로의 사명감을 확인하며 서 있었다. 하설은 이제 더 이상 진급에 목매는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명을 되찾은 진정한 군인이었다.